2월생은 귀인이라든지 관계복에 있어서 최상이야. 6월생은 실속에 있어서의 제복이라든지 말년에 탄탄한 연기가 조금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인데요. 10월생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쌓여서 한 방을 노릴 수가 있는 사람들이야. 음력으로 3월생 페이스를 조금은 조절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 9월생 같은 경우에는 70% 완성해서 출발하는 게 원칙이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님. 네, 우리 양띠분들 중에서 태어난 달로 봤을 때 좀 복을 쥐고 태어난 월생 몇 월생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양띠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양띠는 온화하고 배려, 그리고 관계복이 좀 되게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집안 살림을 조금은 일으키고 중심을 잡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결단을 미루면 복이 셉니다. 왜냐면 양띠의 관건은 복이 오게 하는 힘보다 복을 지키는 결단이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열쇠는 바로 월주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님. 그럼 우리 양띠분들 중에서 태어난 달로 봤을 때 또 복을 쥐고 태어난 월생은 몇 월생들이 좀 있을까요? 2월생. 2월생은 귀인이라든지 아니면 관계복에 있어서 최상이야. 이거를 밀고 당기는 그 밀당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사업을 할 때에도. 그럼 밀어주는 힘이 되게 강해. 그래서 초봄의 기운이 막 올라올 때 태어난 양띠, 사람복과 귀인복, 이거가 되게 강해서 자리라든지 추천, 승진에 있어서의 밀어주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왜냐면 내가 승진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내가 일을 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60%는 내 노력과 40%는 그런 인과관계에 있어서의 형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거기서 윗사람은 올려주고 아랫사람은 뭔가가 그 평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를 밀당이라는 걸 되게 잘해야지 되는데,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딱 아다리가 맞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람들은 배우자라든지 파트너에 있어서의 덕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시댁, 남자 같은 경우엔 처가의 운도 무난하고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초반에는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직에 있어서도 결국은 더 좋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은 남들보다 운기가 좀 빨리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주의해야 되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복이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휘둘리면 세게 돼요. 그래서 너무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을 조금은 지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리할 인연과 내가 정리를 하지 않고 붙잡을 인연을 선긋기에 있어서 좀 필수예요. 그래서 실전에 있어서는 2월생 양띠 같은 경우에는 인연의 정리의 타이밍만 잘 잡으면 그 복이 선명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7년생 또 79년생, 91년생 2월생은 특히 특정 해, 이 기운 운이 세게 들어오는 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배우자의 운과 충돌하기도 하고 타이밍의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운기가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는 사람과 조금은 충돌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유를 조금은 잡고 움직여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월생 몇 월생이 있을까요? 6월생. 6월생은 실속에 있어서의 제복이라든지 말년에 탄탄한 연기가 조금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인데요. 여름의 기운 자체가 조금은 무르익으면서 양월의 중상이 조금 올라가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살림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자산 이런 축적에 있어서의 저축이라든지 이런 거가 조금은 강하고 티 안 나게 모아서 크게 남는 타입이에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알죠. 야금야금 저축을 한 게 나중에는 빵 터지는 그런 운기 자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약간 가정의 안정과 부모 자식 간에 있어서의 사이의 중심을 조금은 잘 잡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40대 이후에 재정 구조가 조금은 단단해지면서 그걸로 인해서 노후가 조금은 두터워지는 경우.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되는 거는 결정 미루기는 금지해야 돼. 조금만 더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커. 그래서 6월생 양띠는 사인을 찍는 날을 딱 잡아야 복이 머물어. 이거를 놓쳤을 때 그 타이밍이 놓쳐지는 거기 때문에 들어온 복도
굴러 들어온 복을 내가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인을 잡는 날은 꼭 미리 선정을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고 가시기를 결정을 해드리고 싶고요. 79년생과 91년생의 6월생은 흐름은 좋은데도 우유부단한 면이 되게 커요. 이 우유부단한 면 때문에 내가 1년이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달력을 잡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월색 또 있을까요? 10월생. 10월생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역전이라든지 아니면 회복 탄력의 복이 조금은 가지고 있어서 꾸준히 쌓여서 한 방을 노릴 수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늦가을의 정리, 뭔가 수학의 기운, 이거 자체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좀 좋아 보이지 않아? 그렇듯이 넘어져도 오뚜기 같이 다시 일어나는 복을 가지고 있고 위기 뒤에 큰 보상이 조금은 따라와. 다만 건강과 재정을 내가 관리를 꾸준하게 해야 해. 그거를 꾸준하게 한다면 중후반에서 말년까지 뭔가가 이게 반등이 되게 강한 기운이 들어와 있고 또 배우자라든지 자식 쪽에서 뜻밖의 도움으로 균형이 조금은 맞춰져. 다만 초반에 결과가 조금은 늦어서 조급하다라고 한다면 이 판이 깨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조금은 가는 그 리듬을 조금 페이스 조절을 해서 마라톤도 길게 뛰려고 들면 초반에 막 달리면 끝에 가서는 처져서 꺾여버리잖아. 그래서 그 페이스 조절을 조금은 하면서 끝까지 조금은 보고 움직였을 때 저는 사실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결과를 만드는 그 결실까지가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그거를 만들기 위한 나의 이 힘듦이 조금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7년생, 79년생, 10월생 같은 경우에는 이사라든지 아니면 자리 이동의 복귀 연결되는 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아무리 좋은 자리로 승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방향이 나한테 안 맞거나 그 타이밍에 안 맞으면 뭔지 모르게 가서 엎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타이밍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방향이 맞는지 그리고 이 방향이 아닌데 내가 위에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되잖아. 싸라고 하면 싸야 되고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타이밍에 그거가 나한테는 승진의 기운이 들어서 졸라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꺾여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는 진짜 꼭 물어보고 가야 돼. 거기서 엎어지면 내가 뭔가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팀워크가 깨진다든지 아니면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사실 나의 중대한 역할이 있는 거잖아. 아랫사람이 잘못해도 윗사람이 같이 다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조금은 바람이 불 수 있는 경기 조금은 있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말고 내가 승진해서 기분이 엄청 좋아 라는 거에 반면에 이 자리가 나한테 괜찮을까요? 이 방향이 나한테 맞을까요?는 꼭 짚어보고 가시기를 권장해드리고 싶어. 좋습니다. 또 선생님 이렇게 또 복을 찬 달 말고도 반대로 좀 유난히 좀 힘든 삶을 사는 월성도 좀 있을까요? 있지. 음력으로 3월생. 이 사람들은 뭔가 장점에 있어서는 센스라든지 사교성의 속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감정의 기복이 조금은 흔들려. 그래서 관계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감정선이 흔들리면서 이것도 같이 맞붙어서 깨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뭔가 처방이라든지 아니면 계약, 돈, 거래에 있어서의 제3자의 검증이라든지 충동 결정은 금지여야 돼. 재빠르게 선택하고 재빠르게 나의 기분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고 그 페이스를 조금은 조절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 왜냐면 3월생들은 뭔지 모르게 오늘 오케이가 제일 위험이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력으로 9월생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 본다면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정리의 능력이 진짜 탁월하고 뛰어나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함정이 있어. 그게 뭐냐? 의심. 뭔지 모르게 완벽주의자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상실이 되는 경우가 커. 내가 저걸 믿어? 말아? 이걸 믿었을 때 이렇게 가? 근데 이 타이밍에 이거 놓쳐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은 잘 잡고 가야 되고 약간의 70% 완성해서 출발하는 게 원칙이야. 이거를 100%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하면 이미 늦는다라는 거지.
왜냐면 그 30%는 내가 노력과 뭔가 같이 맞춰가면서 상호작용해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그릇이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9월생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할래요? 이런 날짜를 일정에 적는 순간 복이 머물러. 그래서 포인트는 복이 없는 달이 아니고 복을 흘리기 쉬운 달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포인트의 관점을 조금은 잘 잡고 의심병을 조금은 버리고 이걸 100% 완벽적인 부분으로 풀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70%에서 80%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으면 20% 30%는 가면서 맞춰가는 게 맞다. 타이밍은 그래야 나한테 새어나가지 않는다라는 걸 명심하고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지. 오케이. 주스라고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월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이게 생년 월 일이 다 들어가야지 확실히 정확하게 좀 알 수 있는 거죠. 당연하지. 왜냐면 같은 6월생이라도 뭔가 늦은 생시면 제복이 진짜로 들다가 말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시간을 봐야지 진짜 정확한 거야. 그래서 2월생 양띠의 사람은 복이 많이 와. 그런데 정리할 인연부터 잘 넣으셔야지. 누구를? 그거는 제가 체크해드려. 아니 나는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쭉 가면 갈수록 이게 미궁으로 빠지는 거야. 이러다 꺾이는 거거든. 그래서 미리 알고 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복을 놓치지 않는 거고, 또 10월생 양띠 같은 경우에는 이사라든지 자리 바꿈이 복 트는 자리거든. 근데 복이 트는 거라고 하지만 잘못 움직이면 내 운기 자체가 막혀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방향이 나한테 맞는지, 이 자리가 나한테 맞는지. 근데 나는 회사에서 가라고 해야 되니까 가야 되기는 하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게 내가 흔들릴 수 않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지. 그럼 마전 선생님 또 오늘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전체적인 거니까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 개별적인 사연 통해서 또 여쭤보는 걸로. 맞아. 양띠의 복은 월주에서 방향이 갈려. 그래서 이게 일시에서 타이밍이 정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얘기 중에 이거 내 얘기인데? 라고 싶으셨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운을 잡았다라는 신호야. 왜냐? 아무리 운이 들어오고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흘려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게 어느 순간에 귀에 팍 치고 들어올 때가 있거든. 맞는데 라고 했을 때 그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잘 잡을 줄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시점에 내 복이 언제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지키며 무엇부터 정리를 해야 하는지, 그거는 내가 태어난 달, 내가 태어난 월, 내가 태어난 시에 맞춰야지 정확한 거기 때문에 상담 예약은 유튜브 창에도 나와 있잖아. 그러기 때문에 당신의 복을 흘리지 않도록 제가 맞춰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